돼 있대잖아. 옆으로 돼. 그건 올리는 방법이 뭐 방법이 쉽긴데. 스마트폰에 중화민국을 너무 사모하는 태도, 4대 모화 사상, 중국을 대국이라고 여기면서 쓸데없이 너무 높이는 그런 4대 사상, 이 보편 글자 속에 나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비판하는 김종환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김종환 박사님은 전 육군 상사관학교의 교수를 역임하셨고 경북대학교에서 문학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우리 지금 현재 대구 문인협회 이 시문과의 문분열의 이사님으로 계십니다. 오늘 같은 시문과의 윤한글 시인, 김시종, 이종열, 이태석 다 일어서 와주시겠습니까? 안봉태 선생님, 우리 전부 시문과의 소속이십니다. 일어서 주시죠. 고맙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큰 소리로 하시고 50분간 하시고 10분간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시 50분경 마치고 기념 촬영이 있습니다. 강사님하고 기념 촬영을 하실 분은 전부 다 같이 나오시면 됩니다. 우리 서필국가의 김부기 선생님 소개를 받들었네요. 그 옆에 진성이시 그 가문의 이형필 전 대구교육연수 원장님도 오셨습니다. 이형필 박사님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김종환입니다. 차가운 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의 뜻으로 큰 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절대 4대 사상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를 모던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원래 제목이 좋으면 내용이 좀 부족해도 관심을 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조금 부실한데 제목은 조금 자극적으로 그렇게 고쳐봤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유인물 4쪽을 보십니다. 앞에 것을 설명하다 보면 이게 이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먼저 설명드리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번 쉬우면서도 유익한 건강법. 1번이 뭡니까? 대구소. 이 마을이 만들어진 것이 1900년 전후에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님이 만드셨는데 약 한 100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고 푼다는 거죠. 근심을 푼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한 컵 마시고 어디로 갑니까? 화장실이 배웠습니다. 거기 가서 가지고 대소변을 배설할 수 있는 데까지 다 배설하시고 샤워를 하시고 반드시 샤워하실 때 항문을 닦으시죠. 그건 꼭 닦으셔야지 좋습니다. 휴지로 닦고 그만두시면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물로 씻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랍분은 물로 항문을 씻기 때문에 항문 질환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휴지로 닦는 곳에서는 한국 질환이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이를 닦는 겁니다. 주무시기 전에 반드시 이를 닦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저녁 드시고 나서 이를 닦고 단 거 실컷 드시고 그냥 주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치아 건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일어나시자마자 이를 닦으시는데 이것도 별로 저는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침을 드시고 이를 닦는 것이 좋고 두 번 닦으신다면 점심 드시고 이를 닦으시고 세 번 닦으실 때는 저녁 드시고 바로 닦으셨다면 주무시기 전에 한 번 더 닦으시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 세면입니다. 세자는 무슨 세자입니까? 씻을 세자죠. 물을 보면 먼저 씻는다는 거죠. 먼저 선택했죠. 물을 보면 먼저 씻어라. 그래서 세면을 화장보다 더 자주 하라. 화장보다 세면을 더 자주 하라. 저는 죄송합니다만 아직도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우고 나서는 반드시 세면을 합니다. 또 세면할 곳이 없으면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또 꽁초 버릴 곳이 없으면 또 담배 안 피웁니다. 이런 것을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여자분들은 이것이 화장을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학에서 젊은 학생들을, 여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화장하지 마라. 너그 고운 얼굴에 화장이 왜 하나? 화장품 회사의 상전에 속아는 거지 마라. 40, 결혼하고 40, 50대에서 화장하면 그 고운 피부를 오래 간직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다음 지금 환절기입니다. 목과 배를 자주 문질러 주십시오. 그러면 감기 예방도 되고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가 정말 중요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음식을 드신다면 물론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이 포함되면 더 건강에도 좋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식사할 때 꼭 싫은 소리를 합니다. 요 반찬은 어디에 나쁘고, 요 반찬은 어디에 나쁘고, 요 반찬은 어디에 나쁘고. 나쁜 걸 왜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병이 있어요. 몸에 병이 있는데 큰 종합병원에 가서도 병명을 모릅니다. 골골거리는데 그렇게 음식을 잘하면서 좋은 나쁘고 알면서도 골골거린다. 오히려 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시면 오히려 이것이 몸에 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람을 사랑하고 만물에 감사하다. 예. 사람을 사랑하고 만물에 감사하다. 사람 사랑하십니까? 가족만 사랑하십니까? 손자, 손녀만 사랑하고 아들, 딸은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오. 한번 보시고, 손도 한번 잡아보십시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고. 네. 오늘 이렇게 앉으신 것도 큰 인연입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영은 뭐겠습니까? 나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쁜 생각, 남을 불편하게 하는 생각, 아예 하지 마라. 이름 뭐겠습니까? 예, 하루에 좋은 일 한 가지를 하라. 한 가지라고 해서 꼭 한 가지만 하겠다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할 것이 있으면 여러 번 하시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10은 뭐겠습니까? 10사람 만나라. 10사람 만나라. 저기 웃음 강사 선생님이 오셨는데 박수를 많이 치시고 맞습니다. 100은 뭐겠습니까? 예, 100자 쓰라. 하루에 100자 쓰시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1000은 뭐겠습니까? 천자 읽어도 되고 1000마디 하세요.
댁에서 사모님들하고 또 남편분들하고 첫마디 합니까? 밥 먹나? 아는 자자. 뭐 이게 거의 다 경상도 사람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 마는 뭐겠습니까? 이제 만보. 지금 만보 거릴 수 있으신 분은 계속 만보 유지하십시오. 힘드신 분은 8,000보도 좋고 5,000보도 좋고 자기 능력에 맞게 꾸준히 걸으시면 평생 걸으면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제가 먹어본 건데 콜라겐이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이빨이 아파가지고 치과에 갔더니 세 군데, 하루에 세 군데를 갔어요. 하도 아팠어요. 갔더니 세 군데서 다 이빨을 뽑아라, 막니를 뽑아라. 그런데 한번 참아보자, 약을 처방받아서 먹으면서 한번 참아보자 하고 그때 마침 콜라겐이 집에 있어가지고 그걸 먹었어요. 하루 이틀 사흘을 먹으니까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어요.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의사, 치과의사 세 분이 뽑아라는 일을 아직도 거의 정상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다 좋습니다. 거기 뭡니까? 뭐 정력에 좋은지 그것은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콜라겐은 연세 높으신 분이 드시면 정말 좋더라고 저는 원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유튜브에서 제가 찍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첫째 1번 일타 강사가 알려주는 천자문. 지금 이게 매주 월요일날 유튜브에서 방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12번째까지 찍었고 다음 주부터는 13번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2번 한자 교육과 치매 예방 67분짜리인데 용학도서관에서 찍은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유튜브 속에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한자를 찾아가는 역사 여행. 지난 3월에 신안국 강의를 할 때 정하룡 선생님께서 촬영해 주신 겁니다. 정하룡 선생이 신안국을 위해서는 너무나 고마운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여기 나오시라고 하니까 아이가 괜찮다고 적극만 사양하셔가지고 제가 박수만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정하룡 선생님. 또 명심보감과 치매 예방 16분 내외의 동영상 20편이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사자성어와 치매 예방 이것도 15분 내외인데 19편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혹시 시간 나시면 한번 보시고 뭐 좋아요 댓글도 눌러주시면 더 좋고 또 지도의 말씀도 달아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결론 부분인데 저는 그 향교, 담수회, 박약회, 복지관, 도서관 등에서 제 강의를 요청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저는 한자를 다르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또 공자님의 말씀, 맹자님의 말씀도 제게 안 맞으면 또는 그것이 현실에 안 맞으면 현실에 맞게 저는 풀이를 하기 때문입니다. 향교와 같은 정말 대한민국의 어떤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는 곳에서 내 것을 그대로 지녀온다는 것은 저는 답답하다는 거예요. 애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사 지금 안 모시죠. 안 모시는 분위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향교에서 그걸 선도적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향교가 그 자리를 끼는. 그래서 성현의 말씀을 말씀에 의의를 달거나 그것을 다르게 풀이하면 뭐라고 합니까? 예, 사문난쟁이라고 합니다. 사문이 뭡니까?
아주 많이 알고 계세요. 사문이 뭐겠습니까? 이 사자리요. 이 글이야. 이 글 외에는 다 가치 없는 글로 유학자들은 생각했다. 그래서 사문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공명의 학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자와 맹자의 학문이다. 그 공명의 학문이 뭡니까? 유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선비유가 유학의 유가 뭐냐? 사람이 현재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구하는 사람, 요구받는 사람을 유학을 해서 현대 요구받지 못하면 현 시대에 요구받지 못하면 그건 유학 안 한 것과 같습니다. 지금 유학하신 분이 현실과 멀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뭐 멀어지려고 하시진 않겠지만 현실의 젊은이들이 유학하신 분을 멀리 한다는 거예요. 이래서는 전통 문화를 계승한다 하는 그런 것은 거리가 멀어지죠.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돼요. 필요한 사람이 바로 선비입니다. 이 시대에 또 앞에 변화하는 시대에 좀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분이 되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꼰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학 자체도 배척당하고 또 전통문화 계승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이다. 사문. 사계는 뭐겠습니까? 사계. 교양 강좌에 보면 사계의 전문가를 모시고 오늘 강연을 듣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사계. 이 분야라는 겁니다. 이 분야. 이 시. 그러니까 역사심 저 사계를 갖다가 대학 교수도 어떤 분은 역사 교수 아이가 뭐 이렇게 역사학을 하시는 분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역사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역사하시는 분이 강사로 나왔으면 사계는 역사사자 이해됩니다. 이 뜻이가 되고 국문학을 한다면 국문학의 뜻이 되고 또 법학을 했다면 법학 교수라는 법학 분야의 전문가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학을 그렇게 하시면서 사문난득이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이것을 잘 풀어내지를 못하고 난자는 어지러울 난자. 위에도 손이고 밑에도 손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집 밖이고 집 밖에서도 주고받고 집 안에서도 주고받고 하는 것이 어지럽다. 요 자체만 해도 어지러울 난자. 어지러우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모르게 감차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감출은입니다. 남이 몰래 비록 집안이 어지럽더라도 자기 강이 어지럽더라도 다른 사람이 못 보게 추고 해라 하는 그 뜻이 어지러울 난자 속에 들어있습니다. 어지러울 난자 가운데 가장 어지러운 것이 뭐냐? 그것을 말로 하는 것이 가장 어지럽습니다. 예, 말 많으면 여기 이상한 당도 되고 이상한 조직이 된다는 거예요. 적자는 도적 적자입니다. 도적은 뭘 훔치겠습니까? 이걸 훔치는 거. 이것을 훔치는 게 도적입니다. 상징적으로 조개패라고 했지만 돈입니다. 재물을 훔치는 것이 도적이다. 어떤 사람이 훔치는가? 이게 무슨 답입니까? 오랑캐 융이라고 합니다. 또 상과가 있기 때문에
병장기융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오랑캐융, 병장기융이냐? 창이 있습니다. 창을 이렇게 해놨어요. 이것은 무슨 자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손입니다. 부수 사맥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이게 왜 손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풀철. 이렇게 많이 있으면, 두 개가 있으면 초두, 풀초. 이것이 복잡하니까 사획으로 줄고 또 더 복잡하니까 삼획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랑캐라는 것은 힘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손에 창을 쥐고 남의 재물을 뺏는 게 오랑캐입니다. 그런 뜻이 이 글자 속에 들어있습니다. 또 병장기 마찬가지로 오랑캐 손으로 들고 있는 창, 그러니까 병장기가 되겠죠. 싸울 때 쓰는 병장기. 그런데 이거보다 더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절에 가신 분 어느덧 교육이 끝나면 뭘 받습니까? 5개를 받죠. 수개를 받죠. 개를 받는다 이거. 개를 받아서 잘 지켜오셨습니까? 저도 개를 받았는데 굉장히 부담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못 지킵니다. 지난주에 오신 강사분은 술 안 마시는 것을 굉장히 자랑했는데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아버지 밥상 옆에서 밥을 먹으면 아버지가 꼭 녹그릇 뚜껑에다가 소주를 금복 줍니다. 소주를 녹그릇 뚜껑에 딱 따라줍니다. 세 아들 가운데 제일 네가 마음에 든다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술을 마셨어요. 마셨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도 술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지난주에 오신 분은 평생 술을 안 마셨다 했는데 저는 평생 술을 마시고 살고 왔습니다. 누가 건강하고 잘 살아지는 아직 두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개란 것은 뭐냐? 참으로 지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한 손으로 해서 안 돼. 오늘 두 손으로 꽉 잡고 마귀를 몰아내야 돼. 그래야지 수개를 받은 무게를 지킬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암수른이라 했습니다. 요것하고 닮아있는 요것이 뭐냐면 열린 개라고 열렸다. 열리고 감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몇 군데서 설명을 했는데 상당히 오래 기억에 남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무슨 답니까? 이것은 뭡니까? 사람이 그냥 다리 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 사람인에게 달려있는 게 뭡니까? 여자는 없습니다. 남자는 거시기. 이 거시기가 열렸다. 거시기에 정액이 차가지고 열렸다. 암사를 하니까 사정을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논어에 보면 태사, 이걸 대사로 아니고 태사로 맞죠? 태사로 했는데 그때는 아마 큰 태자가
살아요. 근데 이것이 사람이 팔을 벌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크다. 그런데 그 태자를 만들어서 이것도 점이 어디 찍혀 있습니까? 가랑이 안에 점이 찍혀 있고 그건 뭐겠습니까? 요게 거식이라면 요것도 거식입니다. 이걸 왜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웃으시느냐? 유학자들이 죄송합니다만 너무 점잖았습니다. 너무 점잖아가지고 이걸 알고 말씀을 안 하셨는지 모르고 말씀을 안 하셨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지 말씀을 안 하신 것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크다. 요거는 이제 정액이 모였는데 열린다. 사등. 그래서 이 사등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답니까? 머금는다는 것은 뭡니까? 뱉어내지 않는다. 씻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등을 해서 어디 했겠습니까? 밑에 있는 입에다가 했는 거 아닙니까? 모르시겠습니까? 밑에 있는 입에다가 사등을 하니까 머금고 있어야 된다. 왜? 수정이 될 때까지 난자와 정자가 만날 때까지 머금고 있어야 된다. 씻어내면 안 된다라는 그 뜻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이제 금자 밑에 마음심이 있어요. 생각력.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을 유추하시면 아실 겁니다. 무엇을 생각합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뭘 생각합니까? 바로 사등할 것을 생각합니다. 지금 사등할 것을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 자손을 번창하게 많이 낳기 위해서 생각하고 또 한자가 만들어진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뭐 노래방이 있었습니까? 뭐 본문한 술집이 있었겠습니까? 뭐 놀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거다. 제가 외람되게 이렇게 풀었지만 제가 푼 것을 보고 뭐 기분 나빠하시는 분을 못 봤어요. 재미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한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심우섭 동화 작가님은 진짜 많은 책을 내셨습니다. 또 한문도 저보다 더 정통적으로 공부를 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한문 다 익히셨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항시 자기 시간을 양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고맙기도 하고 또 그 정성에 보답도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박수 치라고 화나게 계속 이것만 생각해도 오늘 오신 보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한자 교육으로 국민의 음성을 함양시키고 조상들이 남긴 전통문화를 계승하여 신안국 운동 추진본부를 설립한 서성하 기사단님의 숭고하신 애국정신도 함께 구현합시다. 여기에 숭고에서 애고자가 아니고 풀고자를 써야지. 이것을 지적해 주신 분이 영상을 촬영하시는 정하룡 선생님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남의 것을 글을 보고 고쳐준다는 것, 틀린 것을 알려주는 것은 보통 용기, 보통 정성이 아니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불교대학에서 나온 기초교리 400페이지 정도 되는 교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틀린 것은 매 페이지마다 틀린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띄어쓰기, 맞춤, 또 한자가 잘못된 것 해가지고 빨갛게 해서 주지 스님한테 줬어요. 주지 스님이 고맙다는 이야기를 안 해요.
지금까지 10년이 더 되었습니다. 그 책이 다른 책을 뺏겼다는 겁니다. 다른 책에도 똑같죠. 뭐 불교 교리가 기초 교리가 어디 뭐 절마다 다른 게 아니죠. 다 전체 크기는 다 큰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 고쳐줘도 고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왜 옥편에 잔존하는 4대 모화 사상을 비판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중국 옥편은 틀린 것을 알고도 그대로 답습했다. (1716년에) 강희 황제의 명으로 강희자전이 만들었다. 여기에 수록된 한자가 49,030자.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옥편이 한자 문화권의 나라에 다 들어가서 그 나라의 한자 문화권에서는 다 이것을 옥편의 모범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인들 스스로도 이 옥편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발견을 하고 글도 쓰고 했는데 여기에 이 많은 49,000자나 되는 글자를 정리하는 것이 구수에 따라서 정리하는 것 214부. 이것이 100년 전 1615년에 잘비라고 하는 옥편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약 33,000자. 이것은 매응도라고 하는 개인이 만든 옥편입니다. 옥편인데 33,000자가 수록되어 있고 여기서 214부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중국 강의 자전을 만든 30여 명의 학자가 5년간 연구를 해서 만든 것이 강의 자전입니다. 그런데 214부는 고치지 못하고 그대로 값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틀린 것들이 있다. 구수가 구수로 삼지 않아도 될 자가 있고 구수로 삼아야 될 자가 구수가 되지 못한 그런 것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의 대부분의 옥편은 이 214부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을 하나도 못 고쳤다는 그런 거예요. 또 구수가 잘못 위치된 것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슨 답입니까? 분별할 경우 이것은 짐승의 발자국 모양을 본뜬 상형문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옥들이 띄엄띄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 집에 밤에 어떤 짐승들이 다녀갔는가 이것을 잘 살펴야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발자국을 분별하라 그 뜻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번지 번자를 보면 차례번 번지번 바로 밭의 번지를 발자국 살피듯이 잘 분별해서 붙이라. 왜? 밭에 그 뭔 구렁입니까?
살피듯이 잘 분별하라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 들어오면 이 글자는 분별할 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분별할 변에 들어가 있습니다. 꽃피마다 다 그래요. 제가 여러 표를 찾아서 그건 이건 무슨 답니까? 요거는 손톱조라고 요것은 나무목이죠. 나무목. 그래서 나무에 있는 이파리를 손으로 싼다. 손톱조는 손의 뜻입니다. 손으로 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캘체다. 캘체.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캘체를 하니까 몰라 사람들이. 이게 손톱조가 손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뒤에 사람들이 이렇게 내방면 손수건을 붙여줍니다. 이게 캘체 같은 뜻입니다. 자, 그러면 캘체 따위의 손톱조가 나무목은 분별할 변하고 완전히 족보가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 일에게도 캘체를 갖다 놨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이런 것은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우리가 옥편을 만들 때 손톱조를 붓으로 하든지 나무목을 붓으로 하든지 손으로 캐는 게 중요하다면 손톱조가 붓으로 돼야 되고 나무에서 딴다는 거죠. 그것이 중요하다면 나무목에다가 이 글자를 넣어줘야 돼요. 또 하나 더 예를 들자면 이게 무슨 답입니까? 절구 닮았죠. 집에서 뭐 마늘 찜 가정용 절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구 구덩이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이 절구인데 요 옆에 보면 요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 요것도 손입니다. 요것도 손입니다. 양손이에요. 양손하고 절구하고는 아무 연관성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 놓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배울 학. 뭘 배웁니까? 뭘 배운다고 이걸 배울 학이라 했겠습니까? 어떤 분은 요것을 가지고 새끼를 꼬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는 부수의 하나인데 점계효라고 합니다. 점계효, 본받을 효, 점계효. 그러니까 점계를 잘 보는 사람, 천문을 잘 읽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임금하고 같이 놉니다. 같이 생활하고 같이 놉니다. 그러면 이 점계를 잘 보는 사람은 바로 신분 상승이 된다는 거예요. 배우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들 가르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신분 상승 아닙니까? 맞죠? 새끼 꼬라고 가르칩니까?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계를 양손으로 잡고 집안에서 자식이 배운다. 공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자는 그러는 밑에 아들자를 쓰기도 합니다. 약자. 그래서 이런 것은 굉장히 억울한 한자다. 그 부수가 제 부수를 못 찾아간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12분 지금 몇 분입니까? 3분 남았어요. 47분. 네. 그럼 여기서 잠시 쉬겠습니다. 이거 50분 다 하면 노인 학대라고 합니다. 제가 노인 학대 교육을 참석해 봤는데 거기서 이 강사가 지가 신이 나가지고 60분을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치고 강사를 불러서 이야기했어요. 노인 학대하지 마. 학대 안 하도록 하는 사람이 왜 노인을 끔찍끔찍 학대하느냐. 그런 우스갯소리를 듣고 10분간 쉬겠습니다. 서구의 행정국장님도 하셨는데 정하옥 과장님, 그다음에 동기정책 과장님이신 박윤호 선생님이셨습니다. 우리 신앙분께 글도 많이 주시고 아주 고마우시고 미처 못 소개드린 거라고 다음 기회에 인사드리고 오늘 정상환 변호사님 오늘 아주 큰일 하시기 바랍니다. 자, 5분 더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저도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 ROTC 동기생이고 코로나 오기 전에 미도다방에서 사자소학을 강의할 때 꾸준하게 참석해서 이창식 교수입니다. 전 대구대 교수입니다. 또 대덕 노인복지관에서 명심보감을 같이 공부하는 조병수 총무님 가셨나 봅니다. 아, 예, 뒤에 계십니다. 대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명심보감을 같이 공부하는 정춘자 시인님. 예, 정춘자 시인 여기 계시죠? 전동숙 시인님은 저한테 한문을 배우지 않습니다. 한번 일어나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 5편에는 고쳐야 할 부분들이 꽤 있고 제가 5편을 보면서 틀린 한자 또 틀린 해설을 바로 잡아주기도 합니다. 2페이지를 보십시오. 사번에 보면 부수의 근모성이 한자를 정리하는 것이 부수입니다. 그런데 이 부수가 정말 중요한데 학교에서는 소홀히 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한문 시간에도 이 부수에 대해서 중요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중요하냐? 모든 한자는 부수 214자를 결합해서 만듭니다. 그러므로 부수의 뜻을 알면 한자의 뜻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한자만 무슨 자입니까? 어떻게 해야 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익을 얻게 되겠습니까? 한자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행한다는 거. 언제? 아침에. 월. 마디초는 손의 뜻입니다. 아침에 손을 행하면, 손을 움직이면 얻는 게 있다. 무슨 자입니까? 너무 쉬운 걸 죄송합니다. D국자. 왜 이게 D국자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간다는 겁니다. 앞에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이걸 중인변, 두인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피침을 위에 하나 더해서 사람이 많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또 위에 있는 이것은 작을 넣으라고 해요. 강사가 이거 휴대폰 눌려서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울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작을 요
그다음에 이것은 뒤저올치. 여러 사람이 가는데 작은 발걸음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 사람한테 뒤진다는 거죠. 요거 영상 편집해 주십시오. 결례를 했습니다. 꺼버리. 이거 무슨 자입니까? 털발, 머리털 발자. 머리털은 어떻습니까? 길게 자른다. 이걸 이렇게 납작하게 했습니다. 왜? 밑에 다른 글자가 오기 때문에 좀 쪼그려 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다음 머리털은 어떻습니까? 치렁치렁하죠. 이것이 삐친 석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털그릴 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래 되면 뭐겠습니까? 무슨 작이었습니까?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죠. 사람 사타구니에 털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숫 많고 거물진이라. 그래서 임금왕자를 썼지만은 임금왕자가 다른 글자하고 구수록이 다른 글자하고 결합할 때 항시 임금왕으로 쓰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보배 진짜 맞죠? 보배 진짜. 그러면 어떤 보배겠습니까? 숫 많고 거물진이니까. 검은 흑진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검은, 완전히 검은, 다른 색이 섞이지 않은 그런 보배 진짜다. 그래서 이건 털그릴 삼, 치렁치렁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이것은 무슨 겁니까? 이것은 쉽게 보면 대견자에다가 이렇게 삐치는 쓰는 순서는 이렇게 써야지 바르게 쓰는 필순이 됩니다. 저는 한자를 가르치면서 한문을 가르치면서도 필수까지 다 소개해요. 잘 몰라요. 의외로 필수를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이것이 무슨 자냐? 예견자가 있습니다. 예가 있어요. 개의 뒷다리를 삐치, 해처리로 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달아나겠죠. 그래서 이것이 개 달아날 발이라고. 이 발이 바로 이 트럭발자의 음입니다. 그래서 트럭발, 개 달아날 발. 또 이것은 천천히 달아나지 않고 빨리 달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빠를 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머리털이 치렁치렁한데 잘 안 자라는 것 같아요. 매일 보기 때문에 잘 안 자라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빨리 자라요. 그 뜻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수 글자를 알면 한자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 글자는 위의 것이 부수입니다. 위의 것이 부수인데 부수 이름은 허럭발 머리로 되어 있습니다. 부수 이름이 허럭발 머리. 허럭발자의 위에 있다 해서 머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훈과 음은 머리털 치렁치렁할 표. 머리털이 치렁치렁하다. 또 머리털이 희끗희끗할 표. 이렇게 머리털이. 그래서 이런 뜻이 다 포함이 됩니다. 모든 한자는 이렇게 결합이 됩니다.
부수를 결합해서 만드는데 그 부수를 알면 뜻을 이해하기가 쉽다는 그런 거예요. 그다음 부수의 필순을 알면 모든 한자를 필순대로 쓸 수 있다. 한자가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 제일 큰 게 또 큰 것 가운데 하나가 필순이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 가르치니까 필순이 복잡합니다. 그런데 부수의 필순, 부수 214자의 필순만 딱 바르게 가르치면 결합된 순서대로 쓰면 됩니다. 결합된 순서. 이렇게 쓰기도 하죠. 무슨 답입니까? 반드시 필자는 반드시 이렇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써야지 잘 썼다, 또 잘 배웠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럼 왜 이게 반드시 필자가 됩니까? 마음심입니다. 마음심에다가 삐쳤죠. 이 삐침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한자에서 삐침이 나오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릇 속에 담긴 게 뭡니까? 그릇 명에 담겨 있는 것이 중요하다. 피라는 것이 피혈. 이것은 마음을 단단히 묶으라는 거예요. 묶어. 마음을 반드시 묶어라. 단단히 묶어. 왜? 귀신이 알거든. 안 그러면 비밀이 누설된다. 마음을 귀신 앞에서도 귀신이 알 수 없도록 단단히 묶어야지 이게 비밀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귀신시, 오일시지만은 귀신시가 됩니다. 귀신이 앞에서도 마음을 묶어서 귀신도 모르게 하라. 그런데 일본에서는 묘화를 쓰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원 뜻을 모르고 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은 또 더 많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한자를 완전히 불구로 만들어놨어요. 불구로 만들었다. 왜?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도록 빼고 더하고 뭐 마음대로 만들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건 무슨 답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걸 약자로 쓰고 있어요. 단체가 약자로 쓰고 있어요. 이거 가지고는 아무런 뜻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죽이느냐?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에 점이 하나 있어요. 이것은 날짐승이나 길짐승입니다. 길짐승. 그러니 나무 위에 날짐승이나 길짐승이 올라 있는 겁니다. 올라가 있어요. 이걸 죽이는데 이렇게 돼서 이건 뭐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걸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례자입니다. 예초기 할 때 예자입니다. 근데 예초기 할 때 요것만 하니까 예례자를 모르니까 여기에다가 칼도방을 붙여줘서 예초기다 이렇게 예례자를 만든 겁니다. 근데 요게 별례자도 요렇게 쓰면 뭐냐? 이건 별례자 아닙니다. 다릅니다. 요게 굽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글자가 다릅니다. 요것은 다서도자의 옛날 글자입니다. 그래서 죽인다고 할 때는 나무 위에 있는 올라가 있는 길짐승이나 날짐승을 예례대로 딱 고정시켜 놓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몽둥이 수, 날 없는 참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딱 고정시켜 놓고 몽둥이로 패서 죽인다는 뜻이 이 죽일 살자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도 없고 이거는 다소옷자를 쓰고 이래가지고는 한자의 이야기를 찾을 수가 없다. 그걸 뜻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단체자로 만들어놨지만 완전히 불구로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모택동입니다. 모택동이가 이렇게 독재니까 그다음 세 번째, 구수의 획수를 알면 모든 한자의 획수 계산이 정확하다. 그러면 한자를 우편에서 빠르게 찾을 수 있다. 우편 찾아본 경험이 계시죠? 바로 획수를 계산해서 찾는데 바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획을 더 떼서 찾고 또 빼서도 찾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수를 제대로 가르치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중학교 한문 시간에, 고등학교 한문 시간에 기초를 튼튼하게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가르칠 선생이 없다는 거예요. 선생이 없어.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만약 한자가 부활됐을 때 어떻게 가르칠 거냐, 강화됐을 때 어떻게 지도할 것이냐, 저는 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자 5편 5번에 한나라 때 허신이라는 분이 설문 해자를 만들었는데 여기에서는 구수를 540호 적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실려있는 한자가 9353자, 그러니까 1900년 전에 만들어진 한자는 9353자, 한자가 안 됐다. 근데 이것이 명나라 때 와서 매응조라는 분이 자휘를 만들 때 33,000자로 늘고, 또 청나라 때 당기자전을 만들 때는 49,000자로 늘어납니다. 지금 간체자까지 더하면 한자는 10만 자가 된다는 말이 성립입니다. 그래서 간체자만 배우는 사람은 우리가 공부했는 원체자를 모르는, 독자와 정자를 모른다. 중국 학생이 저한테 한문을 배웠는데 이 사람들은 정자를 모르는, 간체자만. 근데 정자를 배운 사람은 간체자를 유추해서 알 수 있어요. 물론 다 알 수는 모르지만 대부분은 유추해서 알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6번은 제가 좀 건방지게 7가지 의문을 던졌습니다. 한자 교육은 인성 교육의 바탕이 된다면서요. 일어났습니다. 맞습니까? 인성 교육의 바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르신들 다 된다고 하죠. 향교에 계시는 분도 된다 하고, 하무하신 분은 인성 교육은 한자 가르치면서 얼마든지 잘 시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위해서 한자 교육 강화하자고 안 하십니까? 향교, 잠수회, 박약회, 신안부 운동, 이사장님 왜 안 하십니까? 이거 하셔야 돼요. 인성교육이 중요하다. 그 말을 뒷받침하시려면 이걸 하셔야 됩니다.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 두 번째, 한자 교육으로 조상들이 남기신 전통 문화를 계승하신다면서요. 전통 문화 계승하는 거 맞죠? 한자 교육. 한자 없이 어떻게 전통 문화를 계승합니까? 조상들이 남긴 수없이 많은 한문 문자입니다. 또 곳곳에 명승지에 가면 한자로 표기된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그래서 한자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진관과 향교와 서울의 어린들께서는 왜 수수방관하시느냐?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자, 이사장님 안동에 계십니까? 이 돌이, 큰 돌이 새겨져 있습니다. 안동에 어디에 있습니까? 안동 서원에 들어가는 오른쪽에 보면 저게
저렇게 새겨져 뭡니까? 네, 가서 수로지향입니다. 이래 돼 있으니까 아는 분이 없어. 한자를 좀 공부했다는 사람, 이 사람들도 뭐 이런 한자가 있는 사람 법을 모르죠. 그런데 부수를 가르치면 이게 해결이 돼요. 이게 무슨 겁니까? 옳추, 만추한다 할 때 이렇게 있습니다. 만추동물, 대사김동물. 근데 요리하면 제가 글씨를 잘못 썼다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옳추인데 이거는 쌀포트합니다. 쌀어졌다는 거예요. 뭘? 풀천. 풀철을 싸놨어요. 또 풀을 싸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소의 먹이가 되는 꼴축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시골에 가면 그 꼴을 싸가 모아놓은 그런 뭉티기가 있죠. 바로 그 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부수가 요겁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 이렇게 썼지만 글자 모양을 내기 위해서 삐쳤을 뿐인데 그것이 바로 풀을 나타냅니다. 이 글자의 부수도 초두, 풀이 부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요 들어있는 이것이 풀이라는 걸 모른다 이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뭘 붙입니까? 위에다가 초두머리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가 한자 더 늘어난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은 우부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이것은 오른쪽에 있을 때는 방 이렇게 읽게 됩니다. 자, 막을 방자다. 막을 방자는 왼쪽에 있는 것이 요겁니다. 이거 무슨 답니까? 언덕부지. 한동성에 있는 공자님 고향 복부 이 언덕부입니다. 흙무더기를 많이 쌓아놨다는 그런 뜻입니다. 언덕부. 그래서 요것은 요럴 때 왼쪽에 올 때는 좌부방이라고 하죠. 근데 좌부방이란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 좌부 변이 돼야 돼요. 좌부변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편의상 좌부방, 우부방 이렇게 해버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빨리 고쳐야 되는 거예요. 글자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편에서부터 계속 틀려오는 겁니다. 전화를 해도 안 바꿉니다. 그래서 주로 꼴축자, 나라 이름 축자입니다. 이건 누가 태어나신 나라입니까? 맹자님이 태어난 나라. 너는 공자님이 태어난 나라. 그래서 공자님과 맹자님이 태어난 고향이다. 네, 고향과 같은 유학이 융성한 안동이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초지양을 써붙였습니다. 써붙여놓으면 뭐해? 가는 학생들이 다 모르는데. 그래서 한자를 가르쳐야지 그런 걸 보고 아하, 여기 맞다. 내가 배운 초지양. 이렇게 느껴야지 전통 문화에 대한 친근감이 생길 것 아닙니까?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전통을 계속 아무리 노력해봤자, 노래를 불러봤자 저런 친근감을 못 느끼면 전통은 멀어집니다. 해먹은 것으로 낡은 것으로 치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성지에 갔다 또 그 어떤 안내판을 보고 아 이게 무슨 글자죠? 무슨 글자?
알면 알수록 더 친근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굉장히 명자와 고향과 같이 명자와 공자님의 고향같이 참 유학이 융성했던 지방이다. 여기서 선비들이 많이 나왔다. 자랑 삼아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설명하고 친구들에게도 설명하고 이렇게 될 때 안동은 더욱 빛이 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성에 가면 이런 나라가 있습니다. 무슨 나라입니까? 이게 물소자인데 소도 있습니다. 나라 이름 소, 땅 이름 소. 그때는 소로 이름. 이런 것도 의성에 애들 가셔가지고 전문국 변화가시면서 자녀들에게 이것은 물소자인데 소도 읽는다. 이렇게 가르쳐두면 아버지 유식하다. 할아버지 진짜 유식하시네. 나도 한자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전통문화 개성 아니겠습니까? 천만총의 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로 속에 있는 것이 정자입니다. 정자인데 무덤은 흙으로 만든다 해가지고 또 한 자 더 만들었어요. 흙을 옆에 붙여줬어요. 이게 부추부자. 안일비자가 위에 있어가지고 안일비자로 있는 분도 계시는데 부추 땅에서 많이 자란다. 여러 번 잘라 먹는다. 여러 번 잘라 먹는 표시를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부추자의 원래 글자 정자 원래 글자. 그런데 부추는 동물도 아니고 식물 맞지? 그러니까 저기다가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또 한자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한자가 5만 자가 된다 해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딱 대표 글자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2만 자도 채 안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예. 이 글자를 지명에는 쓰기도 합니다. 저도 자신이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우리나라 불교 경전은 모두 중국에서 한문으로 번역해서 전해졌지. 그래서 제가 불교계에서는 무엇을 하시나요? 신도가 무식해야 좋으신가요? 한자를 가르칠 능력이 없으신가요? 전통 불교의 개성과 발전을 위하여 한자 교육을 정상화하자고 주장을 하셔야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불교 교리반, 기초 교리반 2년을 매주 한 번씩 2년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주 나이는 안 많고 보통 한 40대 정도 되는 스님이 한 번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시는데 한자를 쓰시는데 필순이 틀려. 또 제대로 쓰지를 못해. 한자를 쓰다가 지우고 말았어요. 그렇게 어려운 불교 용어도 아닙니다. 이게 불교계의 현실이라고 저는 단언하고 싶어요. 불교도 더욱더 친숙하고 요새를 확장하려면 신도들에게 한자를 가르치가지고 교리의 오묘한 맛을 한자를 통해서 느낄 수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바로 불교 정신 아니겠습니까? 이제 한글로 다 번역하고 있어요. 만나신경도 뭐 지금 한글로 번역한다고 하는데 뭘 감추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비밀을 감추고 싶기 때문에 한글로 번역하고 한자를 안 가르친다라고 저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고등학교까지 한문 시험에 한자로 쓰는 문제가 없는 것을 아십니까? 중학교 때도 한문 시간이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한문 시간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학교도 있고 안 가르치는 학교도 있고 그런 차이는 있는데 가르쳐도
시험 문제를 내는데 한문으로 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한문 교육입니까? 향교에 가서 한문을 사서상경을 배우신 분이 저한테 와서 한문 강의를 듣는데 하시는 말씀이 김 교수를 미리 만났으면 정말 한문을 더 재미있게 느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이 하시고 저를 만났으면 한자 보고 이게 이런 의미를 담았구나. 이렇게 결합됐구나. 이것을 음미할 수 있는데 향교에 가서 앉아서 열심히 깊이는 저보다 100배 있습니다. 더 정통적으로 공부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의 학문을 거기서 가르치신 분 학문을 높이는데 그런데 한자를 2시간 강의를 하시는데 10자를 채 안 써. 그럼 뭐냐? 한문 공부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한문으로 된 것을 그냥 감상하라는 거야. 보고 이게 무슨 자다, 이게 무슨 자다 감상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한문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야. 쓸 수가 없으니까 아래 사람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쓸 수 없으니까 못 가르치는 겁니다. 이야기를 풀어서 한자를 가르쳐야만이 이것이 진정한 한자 교육, 한문 교육이 된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한자 교육은 대입 논술 시험에서 품위 있는 논술 능력을 이루는 첩경입니다. 논술 이건 저는 사기라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대학에 계셨던 분, 또 뭐 자녀들 훌륭하게 키우셨던 분은 안감을 느끼실지 몰라도 논술 시험 준비하고 가르치는 시간에 저는 한자, 상용 한자 1800개를 가르치는 것이 학생들의 장래를 위해서 훨씬 유익하다고 저는 봅니다. 논술 시험을 똑같은 잣대로 보겠어요. 채점하겠습니까? 똑같은 잣대. 교수님 뭐 채점 해보셨습니까? 똑같은 잣대로 채점할 수가 없어요. 교수가 2~3명이 한 그룹을 맡아서 채점을 하는데 수없이 많은 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운이 좋은 학생은 후한 사람에게 만나가지고 점수를 더 받게 되고 운이 나쁜 사람은 학생은 아주 점수를 적게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교수도 사람입니다. 채점하는 교수도 자기가 그날 기분 좋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부터 후한 점수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 점수가 기분이 나쁘면 처음부터 낮은 점수로 시작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20% 내외 차이가 있더라고요. 왜 그런 비밀을 저는 어르신들이 모르시고 계시는지 오히려 그걸 폐지하고 한자 교육을 강화하라, 1800개를 제대로 가르쳐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발전, 학생들의 발전을 위해서도 절실하다는 겁니다.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논술 시험 채점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채점한 것을 복사해가지고 또다시 이렇게 넘기면 그 점수 그대로 나오겠느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점수 그대로 안 나온다는 겁니다. 같은 사람의 점수 한번 채점했으면 다음에 그 시험지를 가지고 채점을 했다면 점수가 같아야 되는데 안 같다는 겁니다. 예, 그게 바로 논술 시험의 함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한자를 많이 아는 자손이나 학생들을 보시고 어떻게 김시동 선생님 손자 손자들이 한자를 많이 아시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모르세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고등학교에 한문 교육이 반드시 있었거든요. 예, 예. 지금은 거기다가 한문 교육이 없는 걸로 예. 그러다 보니까 한문 교육을 못 배우니까 인생 교육이 안 되고 예의 경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 이제 깊이 들어가서 유학도 알게 되고 한문을 많이 알면 자연적으로
풍성이 전제 되는 거예요. 예, 예. 전혀 공부 안 하니까 요새 젊은 사람은 완전히 뭐 싸가지 없죠. 예, 예. 그런데 선도 선배들이 한자 한문을 많이 알면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너 뭐 쓸데없는 거 배웠어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지요. 야, 너 참 기특하다. 언제 배웠노? 아이고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칭찬하시지요. 바로 그겁니다. 일본이 한자 교육을 초등학교 때부터 하기 때문에 예, 그런 결과가 온다는데 세계에서 목표력이 제일 높은 예, 맞습니다. 독해력이 제일 높아요. 책을 읽어도 바로 알아, 이해를 한다는 거죠. 지금 사극 소설, 역사 소설 이런 것은 거의 읽어도 학생들이 모릅니다. 왜? 거기에 나오는 관직명, 뭐 어떤 지명, 또 용어 이런 것이 한글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읽어도 모르고 또 한자를 옆에 적어놔도 몰라요. 왜? 한자를 모르니까. 맞습니다. 한자를 예. 사관 그래서 제가 한자는 이제 암호 문자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암호 문자가 되었습니다. 이건 문제입니다. 보고 모르면 그게 암호 아닙니까? 보고 모르면 암호입니다. 그래서 한자는 특수층의 학생만이 야매로 배우는 문자가 되었습니다. 야매란 말을 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야매로 가르치는 문자가 되었어요. 예,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사자로 만들겠다. 자녀들, 손자들을 사자로 만들겠다는 부모님들과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자녀들을, 손자들을 반드시 한자를 야매로 시키고 있다, 가르치고 있다. 이게 교육의 양극화가 빈유익부 이게 계속 이어집니다. 이걸 학교에서 가르쳐 버리면 평준화가 되겠죠. 같이 알게 되는 그런 게 되는데 돈 있는 사람은 한자를 과외시킨다. 비싼 독과외, 비싼 돈 주고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방치하고 있다. 호텔에서 분류를 맺으면 거의 들통이 안 납니다. 맞죠? 괜히 뭐 여관이나 장이나 이런 데 가서 분류를 하면 들통이 나요. 근데 과외도 고액과외를 시키면 절대 들통이 안 나요. 조금 돈 주고 뭐 이렇게 하면 그게 들통이 날 수가 있어요. 소음이 나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그 신분을 회복시키고 유지하기도 어려운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첫 페이지로 한자의 특징과 한자 교육 연천사. 한자의 특징은 비일시, 일지, 일인지조예요. 아니다는 겁니다. 아니다. 일시에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한 지역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한자를 동이족이 중심이 되어서 만든 문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이족이 우리 조상 맞습니까? 아니라면 한자는 중국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동이족이 우리 조상이라면 우리 조상이 중심이 되어서 한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자를 만들고 보니까 공부하는데 발음 구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읽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군이신 세종대왕께서 군민정음을 창제하시고 군민정음이 뭡니까? 백성을 가르치는 정확한 음입니다. 발음 구호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달리 해석하는 분들이 많은데 한글 학교에서는 이걸 제 이야기를 되게 싫어합니다. 저는 젊은 날 뭐 비공식적으로 말했지만 난 한글 학교를 폭파시키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한글 학교 때문에 한자 교육을 못 시킨다. 역대 국무총리 20분이 한자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겁하게도 그 20명이 총리할 때는 입도 뻥도 못했어. 한자 교육 하자고, 정상화하자고. 왜? 한글 학회가 얼때처럼 일어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못했다. 그런데 끝나고 나니까 한자 교육 찬성한다. 이거 얼마나 비겁한 총리들이냐. 1970년부터 한글 전용이 시작됐습니다. 그때부터 임명과 지명은 한자로 표기하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에 임명이 나오면 한자로 표기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겨우 하는 것이 지금 요새 많이 나오는 것, 이런 것이 한자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또 중, 1, 2, 요 정도가 신문에 이렇게 가끔 보일 거예요. 참 웃기는 대한민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970년 한글 전용을 하고 나니까 당장 문제가 생겼어요. 불편하다. 그래서 상용 한자 1,800개를 선정했습니다. 72년 8월 17일. 이때 1,800개를 선정하고 중학교 때 900대, 고등학교 때 900대를 가르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너졌어요. 안 하고 있습니다. 또 이때 필순이 바뀌었습니다. 필순이 과거에는 72년 이전에는 말생자를 이렇게 필순을 썼어요. 그런데 72년부터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어르신들은 어느 걸로 쓰고 있습니까? 지금 1번, 2번, 1번으로 쓰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사람 보이십니까? 1번, 2번, 2번으로 쓰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 여기는 문제 아느냐, 이걸 문제 아느냐. 그 차이. 그래서 이걸 초서체 필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초서체 필순. 빨리 쓸 필순. 그래서 1972년 이전에는 우리가 요 필순을 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예. 예,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셨죠. 근데 1972년부터는 이렇게 모든 한자 자습서에는 이렇게 필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과거에는 이거는 중국 필수입니다. 해서체 필수. 해서체 필수는 정자를 쓰는 필수입니다. 서희 학원에 가시면 처음에 정자 한자 한자 배우죠. 그때 쓰는 필수. 그런데 조금 지나서 문장으로 들어가면 이런 필수를 또 쓰고 있습니다. 왜? 이게 능률적이다. 초서체 필수는 한자를 빨리 쓸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모르는 분은 뭐라느냐? 1972년 이전에는 중국 필수를 본받다가 72년 이후에는 일본 필수를 본받네. 이거 뭐 와 이리 왔다 갔다 하느냐? 이런 식으로 잘못 알고 비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필순이 정자체 필수, 해서체 필순이냐 소서체 필수, 빨리 능률적으로 쓸 수 있는 필수, 그 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갑골문 이야기를 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갑골문 이야기가 정말 재미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갑골문이 귀갑 수골 문자, 이걸 줄여가지고 갑골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상나라에서 상나라 말기 273년 동안 왕실에서 점을 친 문자입니다. 이것이 273년 동안 왕실에서 길흉하복을 매일 점쳐가지고 남겨진 유물인데 이것이 아마 큰 홍수로 인해 가지고 땅 속에 파묻혔다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땅 속에 파묻혀 중국의 그 황하는 어떻습니까? 황토흙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입자가 하늘이 작기 때문에 그것이 홍수가 휩쓰니까 땅 속에 파묻혔다가 이것이 언제 나타나느냐? 1899년에 한 농부에 의해서 발굴이 됩니다. 이것이 조금만 더 일찍 발굴돼도 한자의 역사는 꼭 새로운 아마 의미를 담을 수 있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되면 갑골문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시간이 다 됐다고 해서 눈총을 자꾸 주시는 분들 저는 눈총 갖고는 절대 다치지 않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안 받습니다. 오늘 날씨도 쌀쌀한데 어르신께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건강하시고 네, 행복하시길 감사합니다. 김근환 박사님 너무 많으셨습니다. 여기 있는데 이것은 우리 정하룡 선생님께서 촬영하셔가지고 유튜브에 올릴 겁니다. 그래서 정하룡을 치시든지 김종한을 치면은 그 학문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까 잠시 인사에 빠뜨린 분이 계십니다. 이육사 시인 기념사업회 국장과 간사를 맡고 계시는 문혜천 도경하 부부 시인님 저 뒤에 오셨습니다. 맨 뒤에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육사 기념사업회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 있다 이형필 선생하고 전부 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94 되시는 우리 이 모임의 가장 좌장이신 이헌영 선생님 와 계십니다. 이헌영 선생님 와 계십니다. 예. 94신데도 오늘 이 공부를 하러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문경에서 신후식 시조씨 방금 오셨는데요. 조금 전에. 그 다음에 우리 박윤곤 대한산맥회 사무국장님 오셨습니다. 또 우리 김영근 회장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 6학년 때 담임했던 김대현 어머니 모친 조필련 선생님과 그 친구분 같이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송 파천에 제 중학교 선배입니다. 음성락 고향 형님과 친구분 같이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계세요. 다음에 늦게 김선영 대구 가톨릭대학교 사대 학장을 지내신 김선영 박사님 오셨습니다. 지난번 강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강사님과 같이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김재태는 잡고 했고 김재태는 잡고 했고 그다음에 서정학 이사장님 앞으로 오십시오. 송중만 선생님, 서정학 이사장님, 이태석 우리 부회장님, 박정수 부회장님, 고문님 이리 오십시오. 가운데 오십시오. 아이 가운데 오십시오. 가운데 오십시오. 서정학. 자, 시고 웃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두 쌍을 찍을게요.